동성애, 이것을 프로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이때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유아교육에 공헌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복기 때는 학교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니까 외부 세계에 관심 가질 게 너무 많네. 그러니까 성적 호기심, 자금 주춤, 그리고 이제 성기기,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되면서 생식기, 이성에 대한 관심 싹 트면서 리비도가 글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이트 성격 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재 쭉 상세하게 뒀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를 잘 복습하시고요. 집단 상담 목표 이렇게 했는데 상담에서도 마찬가지 구강기, 항문기, 난기, 잠복, 생식기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프로이트 성격 발달 공헌점 뭐냐? 무의식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비판점 뭐냐? 인간을 너무 과거 결정론적으로 봤대. 과거 결정론. 지금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 생긴 거 언제 생겼다? 나도 몰라요. 언젠가 여기서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건 너 언제 발달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욕구 충족을 못했다 하죠. 뭐 빨기든 아니면 배설의 욕구든 뭐 이런 것 등을 적절하게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성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것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 형성에 문제가 됐다라고 본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무의식을. 그래서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 성격 발달 이론 했고요. 빨리빨리 나가자. 에릭슨 하면 자아정체감 엄청 중요한 학자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발달 단계, 성격 발달 단계인데, 에릭슨의 자아정체감, 심리사회성 전 생에 걸쳐서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릭슨이에요. 에릭슨은 프로이드는 구강기, 항문기, 난문기, 잠복기, 생식기 5단계고, 사실 프로이드가 난근기까지 그 후에 그닥 많이 관심을 주지 못했는데요. 이 심리사회성 발달은 전생에 대해서 8단계로 설명을 한 것이 에릭슨이에요. 첫 번째, 신뢰감 대 불신감.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감 혹은 회의감 단계. 항문기 때죠. 그 다음에 남근기, 주도성 대 죄책감.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갔어요. 근면 대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잠복기, 열등감. 근면 대 열등.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돼요. 마샤의 정체감 배웠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체감 대 역할혼미. 이거 에릭슨의 이론에서 마샤가 정체감 주의 이론, 정체감 상태 이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컸어요. 청년기, 친밀 대 고립감. 그리고 성인기가 되면, 이것도 성인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생산성 대 침체성. 그리고 노년기 되면은 자아 통정감 대 절망감. 이렇게 전생에 걸쳐서 심리사회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에릭슨입니다. 에릭슨. 그래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론을 기초로 삼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심리사회성 발달 단계에서 발달 단계에서는 어린 시절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론이 에릭슨의 이론입니다. 에릭슨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각 발달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있죠. 신뢰감 대 불신감. 언제 신뢰감이 생기고 어떻게 불신감이 생겨? 신뢰감. 이때 누워있는데 거의, 물론 조금 있다간 앉고 기구 하겠지만은, 양육자, 특히 먹여주는 사람, 주 양육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신뢰감이 형성된다고 하죠, 에릭슨이. 그래서 양육자가, 부모가 굉장히 반응적이고 애정을 보면 신뢰감이 싹 트고 일관적으로 대하면,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불신감이 싹 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신뢰감 대 불신감의 몇 대 몇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적절한 비율이 오히려 심리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자율성 대 수치감.
이 자율성 모양, 내가 응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 너무 야단하면 어떻게, 잘못해, 창피해. 그죠? 아니면 냅두면 회의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하도록 훈련을 할 때, 그 부모의 요구하고 자기 요구 조화롭게 했을 때 원만한 그 자율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과하게 보호하게도 회의감, 자기 능력에도 회의감 생기고 너무 강제하면은 창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도성 대 주책함은 이때 뭐 유치기예요. 막 놀아요. 근데 그 어떤 활동에 지지하고 격려하면 주도성이 생기고 자꾸 제지하고 통제하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학교 가서 성실하게 잘해서 선생님 저요 하고 열심히 발표도 잘하고 칭찬받으면 근면성이 생기고요.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때 학교 들어가서 막 그 뭔가 많은 대상들이 생기는 시기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이때 그 학교 생활에서 조금 거부당하고 혹시 조롱까지 받으면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고요. 청소년기,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에릭슨은 하면 자아 정체감 형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청소년기 해야 될 것보다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정체감이 형성되냐? 주변에 동일시하고 싶은 인물. 요즘 청소년들은 뭐 연예인, 아이돌이라고 그랬죠.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돌 보고 동일시하겠죠. 그것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기가 되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어진 친구들이 많이 학교 갔더니 옆에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기가 되면은 스스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한 인간관계 넓혀가는데 그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을 잘하게 되면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면 고립감에 빠진다. 그죠? 생산성대 침체성은 후세대를 위해서 공헌하고 노력할 때 생산성이 생기고 그렇지 못하면 침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결혼했다 가정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자. 그리고 이때 배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그다음에 그 자아 통정감 대 절망감. 인생을 뒤돌아보니 괜찮았어. 이만하면 살만했어. 잘 살아왔어. 토닥토닥 할 수 있으면은 통정감이 생기지만 내 인생은 쓸모없는 거였어. 이러면은 뭐가 생긴다? 절망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에릭 에릭슨이라고 그러죠? 요거 에릭 에릭슨이에요. 이름이 에릭슨 뭔가 있죠? 이름은 에릭만, 이 성은 본인이 나중에 만들었다고요. 에릭슨의 아들이죠. 에릭선이잖아요. 그래서 에릭슨 자체가 유태인, 반유태인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아 정체감을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겪은 바에서 더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릭슨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엔 도덕성 발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